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거나 대응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즉 제3자인 경우에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악의의 증여를 입증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상속인과 동일인으로 간주해서 청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실제 소송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때 어떻게 청구하는지, 두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주장하는지, 네. 또 양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 방식이 소송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상대방, 즉 그 유류분 피고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속인 이외자에게 증여하는 사례 그 대부분이 상속인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 또는 상속인의 직계 비속, 즉 그 손자녀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민법 1114조의 악의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수증자인 그 제3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가 그 상대방 피고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실질적 수익자 법리를 구성할 때에는 그 이들에 대한 증여가 곧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그 간주하는 법리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아닌 그 상속인을 상대방 피고로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부동산 증여인 경우에 반환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유류분은 원물 반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증자에게 이제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네. 원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네, 네. 이게 실질적 수익자 법리로 구성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예, 수증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기 때문에 네. 원물 반환이 아니라 가액 반환을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수증자니까 상속인에게는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 그 기준이나 고려 사항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떤 원칙이나 공식은 없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방식이 그 입증에 유리하냐,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악의 증여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증여 당시 망인의 재산의 이제 절반 이상을 증여받음으로써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정과 또 향후 증여자의 상속 재산이 증가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을 그 예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요. 실질적 수익자 법리는 그 증여 당시 증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 또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평가된다는 점을 각 입증해야 하는데 개별적 사안마다 입증에 유리한 방식을 이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한 고려 사항들은 이제 저희가 개별 면담이나 상담을 네. 통해서 충분히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꼭 한 가지만 선택할 필요는 없고 두 가지 방법 모두 주장해도 무방한 것이죠? 네, 그렇죠. 이제 물론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게 이제 유리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소송 비용 문제입니다. 즉 그 승소 후에 소송 비용을 이제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군요. 악의 증여 주장은 수증자를 피고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 수익자 법리에 의할 경우에는 네. 상속인을 피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모두 청구를 하려면 결국 피고를 두 명으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주장이 동시에 이제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망인의 증여는 하나인데 하나인데, 이것이 수증자, 즉 네. 손자녀에 대한 증여, 증여냐, 그리고 예. 상속인에 대한 증여냐 네. 두 개가 동시에 하나로 평가될 수는 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적 용어로는 양립 불가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 즉 그 두 명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상 공동소송의 일종인 그 선택적 청구 또는 예비적 청구 형식으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뭐 선택적 청구라고 하는 것은 두 명에 대한 청구 중 어떤 하나만 예. 선택적으로 청구를 인용을 해주십시오라는 예. 청구고 주의적 예비적 청구라는 것은 네. 먼저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고 만약 주의적 청구를 인용을 못 해주겠다면 네. 예비적 청구라도 인용해 주십시오라는 형태의 네. 소송 청구 방법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피고는 두 명으로 하되 인용되는 청구는 이제 하나인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기각 판결을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한 명만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그러면 전부 승소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네. 보전받을 수 있겠지만 예. 두 명을 상대로 두 개의 청구를 하게 되면 한 명한테는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에게는 패소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한 명한테는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네. 패소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물어줘야 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송 비용은 소가에 따라 그 가액이 정해지는데 그 가액이 이제 크지 않으면 그 안전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뭐 소송 비용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두 가지 청구를 같이 하지만 소가가 크고 또 의뢰인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한 가지를 선택해서 청구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까요? 예,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승소 후에 그 집행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수중자에게 승소하게 되면 그 증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집행이 가능을 하지만 상속인이 현재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승소하더라도 이제 집행을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중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수중자가 현재 수중 재산을 처분해서 이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에 상속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겠죠. 네, 이처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많습니다. 결국 악의의 주장을 할지 실질적 상속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을 할지는 입증의 용이성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소송 비용이나 어떤 집행 용이성 부분도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자 증여, 특히 며느리, 사위, 손자녀에 대한 증여 시 소송상 주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